존경하는 109만 용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엔 시민 여러분께 신속히 알려드릴 소식이 있어 매주 화요일 진행하던 브리핑을 하루 앞당겨 진행하게 됐습니다. 먼저 지난주 우리 시 코로나19 확진 환자 현황과 대응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시에선 3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이들 모두가 해외 입국자이며 지역사회 감염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중 2명은 이라크에서, 나머지 1명은 파키스탄에서 입국해 공항 골벤이나 지인의 차를 이용해서 자택 또는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했기 때문에 2차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최근 한 주간 수도권 환자 발생이 일일 평균 10명 내외로 안정적으로 유지 중에 있고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한 일률적인 공공시설 운영 중단에 따른 국민 여러분들의 피로감 등을 고려해 지자체 판단에 따라 도서관, 복지관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가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방역 등 사전 준비가 완료되는 오늘 오후 1시부터 관내 도서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1194개 공공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청소년 수련 이용시설 14개소, 평생학습관, 생활문화센터, 박물관 등 문화시설 10개소, 실내에 체육시설 288개소, 노인, 장애인 복지관 등 복지시설 7개소, 관내 경로당 852개소, 17개 공공도서관 등이 대상입니다. 앞서 개방한 자연휴양림과 반려동물 놀이터에 이어 이번엔 농촌 테마파크의 외부 관람구역도 개방합니다. 이들 시설은 방역 등 준비가 완료되는 오늘 13시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규 휴관일이 월요일인 도서관, 문화의 집, 농촌 테마파크 등은 내일부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상상의 숲은 오는 25일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다만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도서관이나 박물관, 공연장 등은 사전 예약이나 대관을 해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영장 등 공공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거리 두기가 지켜지도록 시설 정원의 30%를 축소 운영하도록 했고 생활문화센터나 일부 공공시설은 일일 입장 인원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많이 찾으시는 경로당의 경우 방역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역 실시 여부 및 방역 물품 구비 등이 확인되는 경로당별로 재개하되 이용 인원이 10명이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공동 식사나 프로그램 운영 등은 제한됩니다. 31개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수강생 모집이나 강사 섭외 등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므로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와 협의해서 개강일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모든 교회에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함에 따라 시는 지난주부터 관내 30인 이하 소규모 교회에 대해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관내 교회 35개소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렸고 5개소는 자체적으로 집 앞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하신 정부의 방침을 따라주신 종교계 지도자와 신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판매업체의 경우 경기도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간 연장했습니다.
방문 판매업체를 통한 감염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해당 업체들은 일반적인 판매 활동 등은 할 수 있지만 집합 홍보, 교육, 판촉 등의 활동은 금지됩니다. 시는 코로나19 위기가 완화될 때까지 관내 227개 방문 판매 업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그 어떤 물음과 비판에도 떳떳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시장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급 소재 라마다 호텔과 골든 튤립 호텔이 입국 외국인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것에 대해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크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 책임관 등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시장실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109만 용인 시민을 대표해 시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시생활 시설로 지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으며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미 결정된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양해 없이 국내 최대 관광시설과 중심 상가가 있는 지역인 만큼 기간 연장은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수본 측은 시와 사전 협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으며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철저히 보완해 시설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고조되면서 시는 그동안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보건인력을 선별진료소 운영에 집중하며 대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길어지면서 일반 보건업무 축소, 중단에 따른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도 적지 않아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민간 의료기관 이용 대비 저렴한 발급 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코로나19 여파로 중단했던 건강진단서 발급 업무를 오늘부터 3개구 보건소에서 재개합니다. 다만 선별진료소 운영과 상황근무 등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면서 오부제로 운영키로 했습니다. 평일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하루 90명에 한해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를 받으실 분들은 미리 각 보건소로 전화해 일정을 확인하신 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근 시에서는 인력 안정 등의 사유로 건강진단서를 미발급 중인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용인시는 앞서 지역사회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유흥지점과 코인 노래 연습장 등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집합금지는 사실상 영업 중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는 영세사업자들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인 유흥업소 194개소와 77개 단란주점, 61개 코인 노래 연습장 등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함께 특별 경영자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명령 기간에 따라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이며 현재 93%에 달하는 309개 업체가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각 구청에서 접수받고 있으니 대상자임에도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6월 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구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설과 이용자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현재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인 339개 업체 대다수가
모바일 QR코드를 활용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도입과 출입 후 CCTV 설치, 이용자 간 거리 유지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집합금지에서 해제돼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소는 조건 불이행 시 재차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물론 확진자 발생에 따른 구상권까지 청구할 계획이니 시민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용인 6천 플러스 희망 일자리 사업이 내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중이니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시 홈페이지에서 지원 분야를 참고하시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배행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시정과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일부 지자체에서 수돗물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시민 여러분들을 불안케 했습니다. 시는 관련 보도가 나오자마자 즉시 관내 배수정과 12개 배수지에 대한 청결 상태, 해충 유입 가능성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 우리 시에도 유사한 사례가 언급되었는데 해당 유튜버와 연락한 결과 어항물 교체 과정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시는 오늘 해당 현장을 방문해서 수질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를 시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여과지 세척 등 수돗물의 정수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가정 내 수돗물에서 불순물이 발견될 경우 즉시 용인시 상수사업소 031-324-4257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는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강주시장님, 안정시장님을 모시고 경강선 철도를 강주 삼동역에서 용인 안성으로 연장하는 사업을 조기 추진하기 위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데 3개 시가 공동 협력한다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철도가 건설되면 영인시를 포함한 165만 인구의 경기 동남부 균형 발전을 이루고 수도권 연계 교통망이 강화돼 용인시는 출퇴근이 편리한 스마트 교통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기흥구, 수지구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동백신봉간, 기흥강교간 2개 도시철도 노선에 대한 연구 영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2개 노선 모두 타당성이 있다는 희망적인 결과가 나와서 시 전역을 관통하는 편리한 철도망을 건설하는 데 힘을 얻게 됐습니다. 아울러 분당선 연장 사업도 최근 김민기 국회의원과 국토부 차관을 만나 타당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철도망 구축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이 곧 용인시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오늘 내용이 아마 조금 자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우리 해당 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박진호님 질의 내용인데요. 지난 14일부터 도서관이 개방 관련 열람실 재개관에 따른 준비사항이 궁금합니다. 네, 열람실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지금 이용자 간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할 것이고요. 또 비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 열람실 책상마다 아크릴 가림막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열람실 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에 예약을 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출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사무실 창문을 모두 네, 우리 정시영님 질의 내용인데요. 소규모 교회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소규모 교회 확진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서 6월 14일부터 각 구청에서 점검반을 구성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도 30인 이하 소규모 교회 3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현장 방문한 결과 대부분 다 잘 지켜주시고 있고요. 특히 목사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요. 또 앞으로 이것은 코로나19는 정말 무증상자도 나타나는 일부 현상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도래되더라도 철저한 방역 준칙을 준수하는 것은 철저하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마스크만 쓰고 거리 유지만 잘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는 판단이 됩니다. 네, 우리 이수희님 질의 내용인데요. 경로당 운영 재개 관련해서 사전 준비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하는 질문인데요. 우리 시 경로당이 전체가 한 852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노회장님을 방역 관리 책임하시는 분으로 지명을 하고 방역 실치, 또 방역 물품을 구비했는가 여부, 또 비상 연락체계 개첨 등 모든 준비가 알로되면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7월 20일 이후부터 운영 재개를 조치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혹서기인 만큼 오후에 1시부터 6시까지로 운영을 제한을 하고요. 또 경로당별로 이제 가급적 10명 내에 소수 인원이 모이실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아마 이제 각 지역별로 다르겠습니다만은 홀짝 이렇게 그렇게 운영을 해서 많은 인원이 같이 몰리시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경로당에서 자체 취사를 해서 취사하시는 것은 가급적 하지 않도록 금지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예부인들에 대한 출입 금지, 또 이용자들에 대한 열 체크, 그 다음에 명부 관리, 방역 지침 준수, 이것을 철저하게 이행하시는 조건으로 우리가 개방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장태은님의 질의 내용인데요. 지난주 용인시 확진자를 보면 3명 다 해외 입국자인데요. 해외 입국자들의 입국 후 관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공항 검역소를 통과할 때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공항 검역소에서 검사 후에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자가격리 장소로 전용 공항버스나 또 안심 택시 또 자차 이걸 이용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 후에 3일 이내에 다시 이제 재검진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관할 보건소에서 이제 검진 후에 자가격리가 필요한 분들은 14일간 철저한 자가격리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새로운 소식인데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부분들의 경우 입국 전에 음성 판정을 받은 인원만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세밀하게 체크가 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거의 한 1000여 명의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용인시의 직원들이 우리 시가 개발한 앱을 이용해서 한 사람당 한 2, 3명씩을 계속 모니터를 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분들에 대한 상황을 파악을 하고 또 그분들이 어떤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에 대한 구매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우리 공직자들이 24시간 풀로 그분들이 원하면 항상 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을 지금 청취해서 들어주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잘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입국자의 경우는 우리 지금 용인시 공직자들이 공항 리무진으로 우리 지금 시민체육공원까지 오면 지금은 이제 미르 스타디움으로 그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죠. 미르 스타디움까지 오면 거기에서 우리 공직자가 대기하고 있다가 운전을 해서 보건소로 가서 채취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보건소로 모시고 또 자가로 가실 분들은 자가로 모셔서 교통을 지금 제공해드리고 있다. 우리 용인시 공무원들이 직접 운전하는 그런 차입니다. 그러니까 믿으셔도 된다 하는 말씀을 첨언합니다. 우리 김은숙님 질의 내용인데요. 기흥에 사는 학부모입니다. 박물관 및 상상의 숲 시설 등이 개방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요. 이것은 어찌 보면 이제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 예약제로 한다 하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150명까지 지금 저희들이 예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박물관은 전시실하고 1, 2층을 우선 개관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상상의 숲은 이것도 예약인데요. 1일 최대 200명까지를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예약제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상의 숲은 소규모 콘텐츠 패키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가급적 인원들이 겹치거나 어느 한쪽에 몰리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아 님의 질의 내용인데요. 3개구 장애인 복지관의 운용 재개 시기가 다른 이유를 알려주세요. 우선 처인과 기흥 장애인 복지관은 이제 7월 20일부터 저희들이 개관을 하는데 여기도 소규모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지구 장애인 복지관은 조금 지금 상황이 여건이 거기에 이제 선별진료소가 이 복지관 건물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이 좀 있어서 이것은 환경 개선과 그러한 위험성을 철저하게 격리 차단한 다음에 운영을 재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재개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니까 그거 최소한 가급적 빠르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개관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지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출입구에 이제 일단 전신소독기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용자 등이 좀 더 하여튼 그것을 이용해서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입장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개관 시기를 하여튼 그러한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일부 좀 신축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우리 최승용님 질의 내용인데요. 주소가 수원시로 되어 있고 직장은 기흥구인데 용인에서 건강진단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뭐 가능합니다. 그 다음 조태희님 질의 내용인데요. 우리 유흥 주점 및 단람 주점자, 코인 노래방 영업자에게 특별 경영지급을 지원해 주는데 준비 서류와 각 업체별 지원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신청 서류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을 구비하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주간 집합금지 형령 명령 기간을 이행해 주신 분들은 1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2주간 하신 분들은 50만 원이 지원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더 세부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실무진을 통해서 전화 질의를 하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질문을 받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또 지금 비가 올 계획인데요. 하여튼 장마 피해 없으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